시간 직전에 저희 했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리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시킨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류 같으면 정확도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머신러닝 모델한테 기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머신러닝 모델한테 주고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 훈련된 데이터들은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는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이 된, 그러니까 모델이 알고 있는 데이터겠죠. 훈련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뭐 49개가 있으면 35개는 훈련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개는 훈련시키지 않고 있다가 테스트할 때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잘라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했었던 게 훈련세가 아니라 훈련셋이죠. 네. 훈련 세트에 훈련 세트에 샘플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특성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레이블에서 거기까지를 자르는 거죠. 특성 배열에서도 자르고 그 다음에 레이블 타겟에서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주는 거는 X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Y트레인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두 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은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데이터와 레이블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테스트는 그 이후 인덱스부터 끝까지죠. 그러니까 나머지 14개가 될 거예요. 14개를 가지고 있는 14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 셋과 14개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그 타겟 배열을 가지고서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어, 일정한 어떤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라면, 특히나 레이블별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라면, 훈련 세대는 한 가지 레이블만 들어가고, 테스트 세대는 거기에 없었던 다른 레이블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테스트 셋에서는 한 개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코드로 확인을 해봤어요. 어, KNN 모델을 만들고, KNN 모델한테 훈련 세트를 주고,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100%지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0%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훈련 데이터에 불임이라고 하는 값들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셋을 예측할 때에도 불임이라고밖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데이터 셋 자체를 랜덤하게 섞으면 어떻겠느냐.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앞에서 35개, 뒤에서 14개 이렇게 뽑으면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라고 하는 생선들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균일하게 섞여 있을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미 추출을 해보자까지 하고 저희가 점심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추출을 하기 위해서, 어, 인덱스의 복수형 인다이시스,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넘파이 배열 A range를 이용하시면 돼요. range를 이용한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A range죠. 전체 세트가 49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는 0번부터 48번까지 있겠죠. 48번이 가장 마지막 인덱스일 거예요. 그래서 49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프린트 해보시면 indices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0, 1, 2, 3, 4, 5, 6, 7, 8, 9, 48번까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에서 사용할 인덱스, Y라고 하는 레이블, 타겟 배열에서 사용할 인덱스. 인덱스가 순서대로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제 이 배열을, 이 indices라고 하는 배열을 랜덤하게 섞을 수가 있어요. 일단 성면 함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랜덤 모듈에서 seed, 난수를 발생할 수 있는,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을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덱스가 똑같은 인덱스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넘파이 랜덤 모듈에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를 딱 하나를 가져요. 여기에 배열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결과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어, 랜덤 인디스.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문서를, 얘는 시퀀스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스. 그 자리에서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넘겨준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원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본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셔플링 하면서. 셔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섞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카드 게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카드를 섞는 거를 셔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셔플을 한 다음에 인다이시스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0도 있고요. 1도 있고, 예, 어딘가에 보시면 48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8까지 정렬되어져 있었던 배열을 랜덤하게 섞어버린 거예요. 셔플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냥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셔플 함수 안에다가 그 배열을 넘겨준다. 그러면 얘는 배열의 원소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네, 섞어준다. 그러니까 순서를 변경한다는 뜻이. 그래서 이 바뀐 순서예요. 바뀐 순서. 얘를 왜 만들었냐면, 여기서 앞에서 35개를 이렇게 딱 뽑아요. 앞에서 5개, 35개. 그러면 이 인덱스들로 X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에서 가져오면, 걔네들은 랜덤하게 뽑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14개가 있겠죠? 어디까지 14개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4개의 인덱스들로 X라고 하는 배열에서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테스트 셋에서 사용할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우리가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요.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인덱스 연산자 안에 배열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0번, 2번, 뭐, 제일 마지막에 48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3개를 꺼내주게 돼요. 3개를 꺼내주는데 인덱스 0번에 있는 거, 인덱스 2번에 있는 거, 인덱스 48번에 있는 거를 꺼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열을 만든 목적이 여기서 앞에서 35개를 딱 꺼내면 이 인덱스들로 X를 쪼개겠다는 얘기고,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덱스로 똑같이 뽑아야 되겠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특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레이블을 똑같이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배열이 indices라고 하는 배열이에요. 자, 그래서, train indices라고 할까요? 어, 얘는, 어, in, indices에서 몇 번째까지 앞에서 5개까지, num trains라고 했죠. 이게 35개. 앞에서 35개.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훈련 셋으로 사용할 샘플들의 인덱스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인다이시스를 만들면 얘는 인다이시스에서 num trains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얘는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면 테스트 셋으로 사용할 샘플들의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까지 해볼까요? train in DC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est in DC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35개네요. 여기 35개고 여기가 14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로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인덱스로 뽑아낼 거다라는 그런 내용.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뭘 한 건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0부터 48까지 정렬되어져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 배열이 있었어요. 이거를 셔플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앞에서 35개 선택하고요. 뒤쪽에서 1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배열이 인덱스 35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과 인덱스 14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로 쪼개졌어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X, 트레인을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X가 배열이잖아요. 자, 이 배열에서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train indices 얘를 주시면 돼요. 얘를 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 테스트는 테스트 indices를 주시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X 트레인의 쉐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 35개. 샘플 35개, 컬럼은 몇 개? 컬럼은 2개. 무게하고 길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개수 35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돼야 되고, X 테스트. 테스트의 쉐입은 샘플 몇 개? 샘플 14개. 컬럼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훈련셋이 될 거예요. 얘를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훈련셋이고요. 얘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할 테스트 셋입니다. 자, 얘네들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그 숫자만 봐서는 뭐 동의인지 빙어인지 모르겠죠. 뭐 Y도 만들어야 돼요. Y 트레인은 Y에서 잘라내면 되겠죠. Y에서 train indices를 가지고서 잘라내면 얘가 우리가 훈련할 때,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한테 알려줄 훈련 레이블, 훈련 타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는 여기에는 테스트 인덱스들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테스트할 때 사용할 테스트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각각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Y
train 출력해 보고요. print y test를 출력을 해볼게요. 35개 안에 브림과 스멜트가 섞여 있죠. 섞여 있죠. 그 다음에 14개 중에도 브림과 스멜트가 섞여 있죠.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림과 스멜트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까? 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numpy에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어, 유일한 값들만 찾아주는 거예요. 유일한 값들만 찾아주는 건데 여기에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트레인 레이블에는 브림과 스멜트가 있다.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 브림과 스멜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 파라미터 중에서 재밌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함수에 나와라. 함수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return, axis, 이렇게 보니까 못 찾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못 찾겠는데 문서 잠깐 좀 볼게요. 넘파이의 문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메서드가 함수가 유니크, 유니크, 넘파이 유니크죠. 넘파이 유니크고요. 인덱스들을 리턴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거꾸로 리턴할 거냐 뭐 이런 게 있고요. 리턴 카운트 개수를 리턴할 거냐 이런 뜻이 있어요. 개수를 리턴할 거냐. 이게 전부 다 false라고만 되어 있어요. false라고만. 이 return count를 true로 바꿔볼게요. 얘를 전달하실 때 return count를 tru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니크한 값들의 배열과 그러니까 유일한 값들,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배열과 또 하나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배열. 브림이 24번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스멜트가 11번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음. 예, return count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return count. 그러면은 유니크한 값들과 그 값들의 개수도 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쉽게 계산이 되겠죠. 비율은 자 얘를 저장을 할까요? 리턴 값이 몇 개예요? 이 아까 리턴 카운트가 없을 때는 유일한 값들만 있었는데 리턴 카운트를 추루로 바꿔주니까 또 다른 배열이 하나가 생겼죠. 여기를 values라고 할까요? 첫 번째 리턴 값은 두 번째 리턴 값은 count라고 할게요. 리턴 값이 두 개일 때 변수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values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카운츠 프린트 해보면 각각 values는 브림하고 스멜트다, 카운츠는 24와 11이다라고 하는 값을 볼 수 있어요. 자, 비율.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카운츠를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훈련 개수가 35개 아니에요? 24 더하기 11은 얼마예요? 35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35분의 24를 계산한 거고요. 35분의 11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브림은 68% 그리고 반올림하면 69%겠네요. 브림은 69%가 섞여 있고 스멜티는 31%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얘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그림과 그림이 돔이었을 거예요. 그림과 그다음에 스멜트 빙어고요. 빙어의 비율이에요. 비율. 네, 코드를 왜 이렇게 작성하시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유니크만 써봤고 유니크만 쓰니까 리턴 값은 이렇게 그 유니크한 값들만 주고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니까 카운트 개수까지도 리턴을 해주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리턴 값 두 개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율은 개수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면 되니까 count라고 하는 배열에서 전체 원소 개수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테스트 셋을 한번 볼까요? 자, 테스트 셋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values, count 똑같은 변수 이름으로 다시 할게요. numpy 점 unique y 테스트 테스트 레이블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값들이에요. 그리고 return count도 여기서도 true를 줄게요. 자, 여기에서 values도 출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ount도 출력을 해볼게요. 네. 테스트 셋에는 불임이 11번 등장했고요. 스멜트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14개죠. 그러니까 count를 14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비율이 70 반올림에서 79% 그리고 21%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비율이 좀 다르죠. 대략 여기서는 7대3 비율인데 훈련셋에서는 7대3 비율인데 테스트셋에서는 8대2 정도의 비율이에요. 대략. 그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섞었다고 하더라도 그 레이블들의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들의 비율이 훈련 셋에서의 비율과 테스트 셋에서의 비율이 비슷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비슷한 게 좋겠죠. 어, 더 좋은 결과를 일반적으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그 비율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분포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테스트 셋에서도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지금. 약간 차이는 있고. 음. 네.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차이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끝냈어요. 샘플링을 끝냈죠. 훈련할 때 사용할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사용할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만들어 냈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생성부터 훈련, 그리고 평가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KNN을 다시 만들까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다시 생성을 하시면 돼요. K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train 주시면 되고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들을 알려주는 거, 모델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 전달해 주는 거를 얘를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예측값도 찾을 수 있고 예측값을 찾을 수 있으면 점수들도 찾을 수 있어요. 자, 훈련 셋에서의 점수를 먼저 볼게요. knn 점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훈련 세트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비교하기 위한 정답은 훈련 레이블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가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100%네요. 그죠? 네, 35마리를 알려줬고, 35마리의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물고기 35개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봐라. 예측을 해봐라. 그래서 예측한 값이 얘랑 같으냐 비교를 해본 거죠. 훈련셋에서는 100%를 다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스트 셋. 테스트 셋에서는 Y 테스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다 맞췄네요. 그죠? 예측값이 실제 레이블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거는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를 5개로 기본값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훈련 세트에서의 도미와 그 빙어의 비율 7대 3,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 8대 2.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요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뭐 7대 3이나 8대 2나. 그죠? 그래서 성능이 우리가 훈련 세트에서도 잘 맞추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모르고 있었던 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실제 값하고 똑같이 잘 맞추더라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미 추출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저만 떠들지 말고. 이해 잘 되세요? 음. 사실 이미 추출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인디시스 하고서 순서대로 숫자를 만들고 섞고 셔플하고 이제 그 셔플된 인덱스들로 자르고 이런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임포트한 부분 쭉 올라가 보시면 음, 여기 우리가 모델 셀렉션,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모듈이죠. 모듈 이름이 어, 그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듈 이름이에요.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셔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ru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만 그냥 쓰면 셔플을 해가지고요. 셔플을 해서 랜덤하게 뽑아줍니다. 아규먼트 중에서 여기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시드 있죠, 시드. 난수를 만들어낼 때 시드. 이 시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그 랜덤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시드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 랜덤하게 섞인 게 항상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저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이미 추출을 할 때에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할 거예요. 이용할 거고 층화 추출을 하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샘플링 방법이에요. 세 번째 샘플링 방법은 층화 추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stratified,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scikit-learn의 문서를 잠깐만 좀 볼까요? 저는 문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train, test, split. 문서를 자주 보셔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건 넘파이죠? 죄송합니다. 사이킷 사이킷런 찾아가셔서 사이킷런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사이킷런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문서 보시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이 되세요. 파라미터를 뭘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시니까 자꾸자꾸 문서 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SK런, 이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죠. 모델 셀렉션, 모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train test split. 우리가 임포트를 한 게 이걸 임포트를 했던 거예요. 음. 어, 여기서는 테스트 사이즈, 여기 배열들을 주라고 되어 있죠. 아규먼트를 보시면, 어,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배열들을 주래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든 1차원 배열이든 배열을 주면 그 배열을 스플릿, 쪼개서 리턴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쪼개서 리턴해 주겠다.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 셋으로 몇 개를 쓸 거냐예요.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는 트레인 셋으로 몇 개를 쓸 거냐, 그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을까요? 전체 샘플이 4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5개를 훈련 셋으로 쓰겠다. 그럼 나머지는 테스트 셋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 둘 중에서 하나만 지정을 하시면은요. 나머지 하나는 전체 세트 개수에서 그 다른 값을 빼준 그 값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둘 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랜덤하게 섞으려면 난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난수를 이용하려면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드가 있어야 돼요. 그 시드로 사용할 값을 써주시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는. 그 다음에 셔플이 기본값이 tru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섞어주는 거를 기본값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false라고 주면 섞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섞지 않겠다라고 되면 그거는 순차 추출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0번부터 34번까지, 그 다음에 35번부터 마지막까지 잘랐던 그거 있죠. 그게 셔플의 기본값을 false로 바꿔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순차 추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sequential sampling도 가능하고 랜덤 샘플링도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기본값은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stratify예요. 얘가 그 클래스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블들의 종류를 여기다 주시면 돼요. 기본값은 여기가 넌으로 돼 있어서 그 레이블들을 주지 않게 되면 그냥 임의로 섞은 걸로 그냥 잘라 주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레이블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도미하고 빙어라고 딱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 비율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만들어줍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하는데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다 리턴을 해줘요.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정도는 아규먼트가 많은 편은 아니죠. 우리 그래프 그리는 함수들을 보면 엄청나게 아규먼트 많았었는데, 요 정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사용하실 때 변수를 4개를 선언하세요. 2차원 배열 2개, 1차원 배열 2개. 이렇게 변수를 4개를 선언하세요. 순서대로 2차원 배열 2개를 먼저 선언하시고요. 1차원 배열 2개를 먼저 나중에 선언하세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 함수 이름, 우리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이름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다가 x, y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시고요. 트레인 사이즈나 테스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인 사이즈로 할 거예요. 트레인 사이즈. 35개로 할게요. 우리 이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35개만 이렇게 뽑아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파라미터 이름 중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이라고 줄게요. 그래, 시드를 1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셔플은 추르니까 이거는 안 주셔도 돼요. 기본값 랜덤하게 섞어라. 이거는 기본값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stratified, stratify라고 돼 있어요. 변수 이름이. 파라미터 이름이 stratify라고 돼 있고, 여기에 y라고 돼 있어요. 얘가 층화 추출을 해줍니다. 리턴 값이 4개인 이유는요. 리턴 값이 4개인 이유는 이 x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겠죠. 그래서 얘 하나를 가지고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이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2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을 가지고서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수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변수 4개를 썼는지 이해되시죠? 음. 첫 번째 배열을 훈련과 테스트로 함수 이름 자체가 쪼개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쪼개주다. 분리하다 하잖아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열을 훈련과 테스트로 쪼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을 훈련과 테스트로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리턴 값을 4개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얘를 주지 않았다. 레이블을 주지 않았다. 레이블이 없는 그런 훈련 셋도 있을 수 있어요. 얘만 있었다. 배열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변수를 몇 개만 선언하면 되겠다? 2개만 선언하면 되겠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배열을 몇 개를 주느냐. 우리가 스플릿할 그런 배열들을 몇 개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선언되어지는 그 변수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되셨죠? 어, 네. 자, 그럼 일단 만들어 볼까요? 실행할게요. 그럼 여기에 다 저장이 됐을 거예요. 여기 저장이 됐을 거고, X 트레인의 쉐입 한번 볼까요? 그리고 X 테스트의 쉐입도 한번 볼게요. 몇 개로 잘려야 돼요? 우리가 훈련셋의 개수를 몇 개로 줬어요? 35개로 줬죠. 그러니까 여기 35개. 컬럼의 개수는 2개.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어, 무게와 길이. 그 다음에 이게 35개로 결정이 되니까 테스트 셋은 자동으로 49 빼기 35 계산이 된 거고 컬럼 2개 이렇게 나오죠. 어. Y 트레인 쉐입은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Y 테스트 쉐입 역시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Y 트레인에는 1차원 배열인데 레이블 35개 있고요. Y 테스트에는 1차원 배열인데 레이블 14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비율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맞아. 자, 그러면 아까처럼 유니크 함수, 넘파이의 유니크 함수 쓸게요. 값들과 카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2개 선언하시고요. 유니크. 여기에다가 y train 주시면 돼요. y train 그 다음에 리턴하는데 개수를 리턴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values 볼까요? 그 다음에 카운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림과 스멜트가 24개, 11개로 나눠졌어요. 아까 우리 랜덤하고 비교해보면 랜덤에서는 똑같나요? 오타가 있어요? 스플릿 할 때?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죄송합니다. 네. 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네, 여기 오타 있었군요. 감사해요. 전혀 엉뚱한 거를 보고 있었군요. 네.
다시 실행하시고, 뭐, 모양은 달라진 게 없을 거고요. 유니크한 거를 다시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25개, 1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달라졌어요. 브림이 조금 늘어났고, 스멜트가 조금 줄었죠. 예. 이게 스트래티파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래티파이가.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비율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소수점으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이 비율과 비슷하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율 한번 계산해 보면 카운츠를 35로 나누면 되겠죠. 카운츠를 35로 나눠보면 71%, 28%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반올림에서 29%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보시면 values, counts, 그리고 numPy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unique, y, test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return, counts를 출력.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values, 그 다음에 counts. 10개랑 4개로 바뀌었네요. 10개랑 4개로 바뀌었죠. 여기도 비율 보시면 이 카운치를 다시 여기서 14개로 나눠주면 비슷하죠. 71%, 28% 이렇게 나오죠. 비율이 같은 비율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층어 추출입니다. 층어 추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스트래티파이를 안 주면 그거는 그냥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여기 스트래티파이라고 하는 거를 레이블, 레이블로 넘겨주면 그게 층화 추출이 되는 거예요. 층화 추출. 그래서 사실 이 함수 하나를 가지고서 순차 추출도 가능하고요. 셔플을 폴스로 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랜덤 샘플링도 돼요. 셔플이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랜덤 샘플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래티파이를 주시게 되면 이게 층화 추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드릴까요? 얘는 훈련셋의 개수, 훈련, 셋의, 훈련셋, 샘플, 개수. 개수로 주셔도 되고 비율로 주셔도 돼요. 어, 이거는 이따가 문서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거는 그 난수 생성하는 시드.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미터는 그 층화 추출, stratified sampling 할 때, 에서 필요한, 필요한 레이블들.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Y에 브림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스멜트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Y에 있는 비율대로, Y라고 하는 레이블에 있는 비율대로 Y 트레인과 Y 테스트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문서로 되돌아가서, 내가 뭘 설명을 트레인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가 개수나 비율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율은 몇 퍼센트냐예요. 자, 문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어, 인트도 가능하고 실수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사이즈에 실수나 인트가 가능하고 트레인 사이즈도 실수나 인트가 가능하대요. 음, 실수를 줄 때, 둘 다 똑같아요. 실수를 줄 때는 0과 1 사이에 숫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정수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0.5 그러면 50%, 0.7 그러면 70% 이런 뜻인 거예요. 어, 테스트 셋의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그럴 때에는 1보다 작은 실수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1보다 큰 정수를 준다. 그거는 개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샘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개수로 생각을 하는 거고,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로 주면 몇 퍼센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여기를 0.7 이렇게 주면 훈련셋을 70%로 하겠다.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30%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뭐 0.75 그러면 훈련 셋은 75%로 하고 테스트 셋은 25%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로 주실 수도 있으세요. 대부분 비율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샘플 개수가 뭐 100만 개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00만 개에서 70% 하면 7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는 것도 번거롭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비율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로. 근데 우리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이렇게 정수로 해가지고 개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 있는 25마리만 훈련을 시켰을, 25브림 25마리, 그 다음에 스멜트 10마리, 이렇게 35마리를 훈련을 시켰을 때, 그럼 그 나머지 14개는 어떻게 예측을 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KNN 다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반복이 되죠. 코드들이. 여기는 한 번에 해버릴까요? 네, 여기서 모델을 생성한 거고, 모델을 생성했으면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킬 때는 훈련셋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훈련 레이블만 이용하셔야 되겠죠? 이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고, 훈련을 시켰으면 그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바로 프린트 할게요. 여기서는 훈련, 셋, 정확도라고 쓸까요? knn.score 여기다가 훈련 셋과 그다음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이번에는 테스트 세트에서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 스코어 얘는 모델이 모르고 있었던 데이터였죠. 그죠? 모델이 모르고 있는 데이터였는데 얘네들 이렇게 보면 네, 둘 다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49마리의 물고기 샘플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35개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KNN은 이웃들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35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브림하고 스멜트하고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던 14마리 물고기를 가지고서 그 35마리하고 비교를 해라 이거죠.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있는 게 누구냐. 그걸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예측값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앞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비율들이 일정하게 섞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층화 추출을 거의 기본으로 할 거예요. 네. 랜덤 셔플을 하면서 층화 추출을 기본으로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